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 지금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한 90여 건의 압수수색도 했고요. 여기저기 다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마약 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병까지 마약 검사. 예. 애초에 좀 마약 수사를 위한 경찰이 현장,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때 너무 많이 배치됐던 건 아니냐. 네. 오히려 교통 통제를 하고 좀 이 인파를 좀 단속하기 위한 그러한 기동대를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맞습니다. 얘기는 초기부터 나왔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까지 경찰이 마약 검사를 다 했고 네. 그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400여 점을 다 꼼꼼하게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 마약 성분이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상당히 좀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참사 이후에 정보 대응이 참 부실했다라는 지적 많이 네네.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마약 검사하는 게 네. 참사 진상규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당장은 없어 보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참사의 원인을 마약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꺼집어내는 예.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마약 검사를 했고 유류품에서 검찰은 안 했느냐. 광주지검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장례식장이 전국 여러 군데 산재에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자 마약 부검을 좀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한 사실이 나왔고 검사가. 예. 네.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이 뒤늦게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인데 이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유가족들이 다 마약 부검을 권유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죠. 예. 변사의 경우에는 부검이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압사, 인파가 많이 몰려서 끼어서 구조해내는 과정까지 다 전 국민이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사인은 명확한데 왜 마약 부검을 권했을까? 네. 만약에 뭐 부검을 하든가 유류품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마약 부검을 권유받은 유족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참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 분 정도의 유족은 이게 예. 당연한 절차인가 보다. 아. 이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응한 가족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대다수 가족들의 입장은 뭐냐면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아이를 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 네, 하는 네. 거고 검사한 과정에서 시신의 옷을 네. 너무 좀 이렇게 헤쳐놓고 갔다. 아, 뭐 이런 네,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마약 부검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요. 네.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부검과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군사법적 절차, 이거 검사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 절차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약 검사를 한다. 네.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하시는데 유가족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태원에서 이렇게 참극으로 사망한 것도 안타까운데 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있고요. 마약에 대한 문제는 유가족들은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이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참사 당시 전후로 해서 네. 현장 관리나 관련된 책임자들이 네. 제 역할을 다 했느냐,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진상 규명과 관련된 네, 거예요. 네. 법무부 장관도 사인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유가족은 아직도 사인을 모르십니까라고 되묻고 있어요. 네. 예. 압사가 사인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책임자 처벌이에요. 네. 책임자를 가려내야 되는데 보시죠. 윗선 수사는 먹구름이다. 지금 41일 됐습니다. 예. 특수본이 활동한 지가 꽤 됐어요. 네. 90여 곳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행안부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 결국은 현장 책임자들 선에 머물러 있어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네. 그리고 이제 용산소방서장 수사하고 있고 일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용산서의 112 상황실 맡았던 책임자하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구속영장이 심지어 기각됐어요. 네. 뭐냐면 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이거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과실치사상은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잘못이 있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예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네. 우리가 현재 아는 바. 네. 그러니까 이게 혐의 제대로 적용한 거야. 네. 법조계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더 위로 갈 수 있겠는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서울경찰청 있잖아요. 그 위에 경찰청 있잖아요. 네. 그 위에 행안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언제 가겠는가? 네. 그러면 수사가 여기서 어영부영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답답함이 유가족들 안에서 아니 근데 사실 올라오는 처음부터 상황이에요. 네. 특수본이 설치될 때부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게 네네. 이게 가능하겠느냐 네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유가족은 지금 최욱 앵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수사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정조사에 우린 희망을 걸고 있고 네. 특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마약 부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유가족들의 검경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윗선 수사는 정말 먹구름인데요. 그럼 최종 책임자는 그 이상민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예.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만둘 뭐 모양새는 보이지도 그렇죠. 않고 책임자라는 인정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대통령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중대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이 맡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않는 것도 네. 유가족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네. 하나가 더 남았나 보군요. 이 세 번째가 네. 지금 좀 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압사는 빼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고 네. 참사 다음 날 일요일 오전 9시 45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옵니다. 단톡방 안에 관계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달이 내려옵니다. 주재 회의 예. 이후죠. 대통령 주재회의 이후에 네.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압사라는 표현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태원 사고라고 해달라. 이게 표현에 대한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예. 합동 분향소도 애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였어요. 네네. 근데 이것을 왜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라고 쓰지 못하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나중에 지자체별로 바꾸긴 했어요. 참사를 쓰지 않고 사고를 썼던 것, 희생자를 쓰지 않고 사망자를 썼던 것. 이게 뭔가 참사의 상황을 좀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근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정적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이었다. 아니 근데 평론가님 이게 지금 압사는 빼라고 했다는 네. 이것이 네. 참사 다음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을 그럴 시간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 용호를 네. 정리하고 있었고 용호에 관심을 네. 갖고 네. 있었다. 네. 이거는 유족이 알면 너무 상처죠. 너무 상처받는 네. 것이고 저는 그 이후에 정부가 뭐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차원에서 유족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유족이 지금 지난주에 기자회견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를 안 만나 주십니까요? 관저에서 측근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관저에 불러서 만나는 대통령이 유가족이 사고 초기에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더니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관저가 아니라 그 어디라도 저희 유족들을 만나서 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문제가 뭐냐면 예. 처음에 명단 없다 그랬잖아요. 네.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라고까지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는데 네, 네. 명단 만든 게 나중에 있었죠. 드러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있는데 유가족들이 계속 다른 유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네. 우리 연락처를 네, 또 전해달라. 알려주겠다. 예, 예. 그랬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유족들을 일부 면담하고 이거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정황이에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저 문자는 뭔가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모친입니다. 네. 장관실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보면 네. 1대1로 장관과 만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아. 뭐 이제 집 인근 카페에서라도 괜찮습니다. 해서 아니 카페에서까지 찾아와서 1대1로 만날 의사가 있는 장관이라면 공적인 공간에서 그게 뭐 회의실일 수도 있고요. 네. 당장일 수도 있고요. 유가족들과 단체로 하는 면담을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가.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족이 모이는 것을 차단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간의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 네.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내용이 힘드네요. 힘듭니다. 네. 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단추를 지금이라도 네. 다시 끼워야만 이 알겠습니다.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